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 선관위를 까봐야 된다. 이렇게까지 있는데도 선관위를 까보자는 거에 반대한다. 그야 이준석 똥 받아먹거나 반국가 세력이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잖아 솔직히. 현미경으로 보니까 접힌 자국이 있었다 뭐 이런 개소리가 나온 적도 있었거든. 아니 접힌 자국이 있을 정도면 현미경으로 봐야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어쨌든 그건 현미경으로 봐야 될 정도로 기능을 한다는 건데 나머지 회복 못한 애들은 뭐야?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료 받은 거고요. 이거는 제가 자영업의 모든 건님한테 받은 자료인데요. 자영업의 모든 건님도 요 자료는 다른 분한테 직접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달라고 했을 때 물어보고 주신다 그래가지고 다행히 허락을 해주셨나 봐요. 일단 제가 모르는 부분도 많고 제가 아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내가 아는 거 위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부정선거를 음모론이라 하는 이들의 질문과 이에 대한 반박.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음모론이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겠죠. 수많은 사무원과 참관인의 눈을 뚫고 부정선거는 불가능하다. 요 주장 좀 많이 해요. 제가 관련된 사람들하고 얘기해봤을 때 대법원 판결에서 부정이 없다고 끝난 사안이다. 요것도 많이 하더라. 요것도 한번 잠깐 이제 얘기를 하고 가자면 이 대법원 판결이라고 해서 뭐 1심, 2심, 대법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선거 관련된 거는 바로 대법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법원에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알고 들어야 된다. 선거가 부정이면 출구조사는 왜 맞냐? 출구조사도 조작이냐? 이제 출구조사 해가지고 몇 퍼센트 해가지고 보통 그 안에서 오차 범위 내에 들어맞잖아요. 거기 이제 왜 맞냐? 요 얘기를 하거든요. 120건의 선거 무효 소송에서 다 패소하지 않았냐. 요것도 이제 많이 하는 거죠. 이준석이랑 유시민 아저씨가 많이 주장하는 거라서 이것도 나중에 좀 보고. 한국에 수개표를 도입해서 이미 하고 있는데 왜 수개표 하자고 하나. 이거는 아예 뭐 거짓말이죠. 선관위는 이미 165회나 압수수색을 받았다. 압수수색을 165회나 받았는데 부정선거라는 게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제 그 사람들이거든요. 이것도 사실 이미 알고 있던 거라서 먼저 요거 수많은 사무원과 참관인의 눈을 뚫고 부정선거는 불가능하다. 나는 이거를 미리 봤잖아요. 오히려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현장은 진짜 정신없는 것 같아. 수많은 개표 사무원과 참관인이 있는 개표소에서 버젓이 민주당 표를 늘리다가 적발된 현장 영상이 있습니다. 여기 윤석열 대통령 대선 때 전라도 개표소 이재명 표를 4,000표 늘리다가 적발됐다. 원래 요렇게 계산을 했을 때 4,062표가 나와야 되는데 8,494표로 기록하는 게 적발이 돼요. 요거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확인해서 안 맞으면은 내가 지금 아닙니다. 확인해요. 아 진짜. 아니 말도 안 되는 오자가 부자를 지금 3,793 플러스 2,070을 갖다가 8,444표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그렇게 해라. 이제 오니까 다시 책임자님 이거 사과를 해야죠. 거기도 사과를. 개표 사용표입니다. 3793 플러스 270을 8494로 기록하다가 참관인에게 적발돼서 수정한 개표 사용표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게 타와일 아니야 이게? 그게 내가 어떻게 해요? 이게 타와일 아니야 이게? 그게 내가 담당자는 그냥 실수일 뿐 서가할 일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거지. 사과일 아니에요. 아직 개표 결과가 안 넘어갔으니까 괜찮다 이런 식으로 말했나 봐. 대선 때 이런 식으로 얼마나 이재명 표가 늘어났을까요? 걸려도 아무런 처벌도 사과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게 한국의 선거 시스템입니다. 보면 여기 보면 보이죠? 8494라고 적었다가 찍찍 4063으로 바꿉니다. 요런 게 있는 상황에서 과연 선관위가 지금 계속 실드를 받고 있는 게 맞나? 인정이라도 좀 하면 좋겠는데 지금 선관위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인정이라도 해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하니까 분명히 이런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단순히 실수라고 할 수가 있나? 지금 이거는 이 상황에서 이걸 봤으니까 보기라도 했으니까 그나마 이걸 잡아낸 거지. 당시 얼마나 이런 식으로 표를 늘릴까. 이게 발견 못했으면 뭐 다른 데서도 이런 게 분명히 있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실제로 이 사람이 가서 여기를 잡은 거니까 그나마 이걸 찾은 건데 요거 일련 번호 관련된 건데 내가 이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수많은 개표 사무원과 참관인이 있는 개표소에서 버젓이 있는데 새 투표지를 가져와서 일련 번호를 뜯어서 투입하는 현장. 개표소에서 버젓이 뜯는데도 아무런 항의하는 사람 없대. 또 일련 번호 관련돼서 내가 잘 몰라서 좀 찾아봤는데 문제가 이거야. 이 일련 번호 관련돼가지고 현장에서 뜯는 게 맞냐 아니냐가 결국은 논쟁거리인데 내가 찾아본 거는 뭐 뜯는 곳 사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헷갈렸는데 근데 요거 자영업의 모든 건님 방송에 나가서 자료 제공해주신 분이 했던 말로는 이게 새로운 표를 가져와서 일련 번호를 뜯고 있는데 이게 뜯어져서 와야 하는 게 원래 맞대. 근데 여기 현장에서 뜯는 거고 저 일련 번호 안 뜯긴 게 여기 투표할 때 있었는지 투표 기록에 적어둔대. 그 투표 기록을 봤을 때 저 일련 번호랑 일치하는 게 투표 기록에 남아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면 부정표다라는 걸 주장하시거든요. 이렇게 세 표를 가져와가지고 밀리언 번호를 현장에서 뜯어가지고 저거는 투표할 때 뜯는 거예요. 근데 투표할 때 그러면 여기에는 저게 붙은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투표할 때 뜯은 채로 와야 되는데 예. 여기서 뜯는다는 거는 예. 표가 어. 저게 만약에 현장에서 적발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저 일련 번호가 안 뜯긴 게 네. 투표할 때 있었는지 투표록에 적는단 말이에요. 그걸 대조해봐서 만약에 저게 없다 그러면은 저건 네. 부정표예요. 어. 그런데
저런 일이 있어도 그냥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아무도 이의 제기하지 않아요. 왜 네. 이런 식으로 하냐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네. 답변하는지 모르세요? 저거 왜 이런 식으로 하냐? 그러면은 아유 뭐 개표 방해라고 그러고 수갑 차고 끌려갈지도 몰라요. 아, 아예 그냥 예 못해요 저런 거. 요렇게 하는 상황에서도 관여하지 않는다. 개표소에 버젓이 뜯는데도 아무런 항의하는 사람이 없다. 여기서 뜯고 있으니까 말이 안 된다라고 하신 것 같아요. 사실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야. 이런 의문들이 계속 생겼으면 선관위를 까봐야 된다. 내가 주구장창 주장하는 게 그거야. 수많은 개표 사무원과 참관인이 있는 개표소에 버젓이 있는데 붙어있는 투표지를 뜯고 있음. 이거 너무 유명하죠? 붙어있는 투표지. 원래 한 사람당 표가 하나씩 가야 되잖아. 근데 난 이게 붙어있을 수가 있나 애초에? 이게 너무 빼박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아무런 의문 제기가 없고 수십 장을 뜯고 있대. 이게 너무 유명하죠? 많이 봤을 거야 이거는. 이거를 뭐 그 얘기했다며 정전기라고. 이거는 말이 안 돼. 야 이건 뜯는 거야 뜯는 거. 어떻게 이렇게 올 수가 있어 표가. 이런 표를 받은 순간부터 너무 잘못된 건데. 이거 말고 아예 풀처럼 붙은 것도 있거든. 나중에 보면 더 말이 안 돼. 투표 2장 받아본 적 있어요? 나는 없거든 적어도. 이게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이런 게. 이 정도면 확인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요거 수많은 개표 사무원과 참관인이 있는 개표소에서 버젓이 있는데 개표기 조작이 일어났다. 충남 부여에서 개표기 조작이 일어나서 참관인이 개표하다가 항의 그리고 재개표를 했대. 여기 충남 부여 개표소 분류기 조작 의혹 참관인 증언 나왔다. 이런 적도 실제로 있었고 2020년 부여에서 참관인의 개표기 조작 항의로 400여 표를 재개표했습니다. 처음에는 민주당 표가 많이 나왔으나 재개표를 해보니 국힘당 후보의 표가 90여 표 더 나왔습니다. 결국 이 지역구에서 국힘당의 승리로 결과가 뒤집혔다. 1차 개표 때는 80표 이거 민주당 180표인데 재개표 결과가 이렇게 바뀌었다 이거야. 170표에서 159표 요런 상황이 벌어졌대. 개표기 오류로 요런 상황이 나왔다가 이제 재개표하면서 요런 상황이 나왔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게 이렇게 뉴스가 안 나냐 제대로. 개표소에서 개표기를 조작해놓고 오류라는 황당한 설명. 이분입니다. 참관인이 발견 못하면 조작값 없이 민주당 승리하는 시스템. 1810이 맞는데 기계가 오류가 나서 1680을 찍힐 수도 있거든요. 1810이 맞는데 기계가 오류가 나서 1680으로 찍힐 수도 있거든요. 이 멘트를 하거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런 일이 자주 나는 거야 뭐야. 어떻게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거야? 1810이 맞는데 기계가 오류가 나서 1680을 찍힐 수도 있거든요. 은행에서 1000장을 800장으로 세는 개수기를 쓰나?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기계에서 못 믿거나 아니면 기계가 조작을 했다. 둘 중에 하나는 확실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계속 표가 야금야금 먹히면 이거를 마치 매뉴얼이라도 있는 건가?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대답을 해버리니까 이게 이제 2020년 총선일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 밖에도 수많은 증거들이 더 있습니다. 얼마든지 더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도 감시자가 너무 많아서 부정선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오히려 나는 이렇게 현장이 정신없는 영상들을 보니까 부정선거가 일어나기 더 좋을 만한 환경인 것 같아. 공간도 좁고 사람이 별로 없으면 좀 눈치가 많이 보일 것 같은데 이 넓은 곳에서 여러 곳에서 기계 돌아가는 소리 나고 막 이러고 있으면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많으니까 오히려 더 쉽다. 자, 대법원 판결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대법원 판결에서 부정이 없다고 끝난 사안이다. 요거를 되게 많이 가져오시더라고요 사람들이. 2020년 총선 인천 연수을 총선 무효소송 재검표 현장에서 빳빳한 투표지와 붙어있는 투표지가 나왔다. 이것도 이제 아는 사람들한테 너무 유명한 짤이야. 이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붙어있지? 대법원 판결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대법원 판결 사례가 2020 수 301일 거예요 아마. 재검표 현장에서 두께가 다른 투표지와 기표 도장이 다른 투표지가 나왔다. 이게 말이 되나 싶기도 한데 이것도 진하게 찍으면 그렇게 되나 싶기도 해요. 나는 이해가 안 가. 그리고 이것도 정상 100장이랑 위조 100장이라고 태어 있는데 같은 100장인데 두께가 너무 달라. 이것도 이상해. 아예 다른 재질의 종인 건지 똑같은 100장인데 두께가 완전 다른 투표지라고 해가지고 여기 있는 거고요. 여기 민경욱 의원이고 굵기가 달라. 내 기준에선 요거였던 걸로 기억하거든. 나는 두께가 요 정도였던 것 같은데 요런 게 있다. 직경 불량, 라인 굵기 불량이라고 되어 있네요. 좀 진하게 찍으면 이렇게도 나오려나? 근데 그에 반해 주변에 번짐이 또 없다는 걸 봤을 때는 헷갈리긴 합니다 사실. 아무튼 이렇게 통일되지 않은 두께의 도장이 찍혀 있다. 일명 1장기 투표지 1000장. 투표관리관과 도장이 뭉그러져 빨간색 원으로 표시된 도장입니다. 대법원에서 증인으로 나온 당시 투표관리관은 투표일 당시 1장기 투표지를 본 사실이 전혀 없고 이 도장은 자신의 도장이 아니라고 증언했대. 그러니까 요 도장을 찍는데 문제가 요 도장은 자기 게 아니다. 본 적도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증언이 묵살된 거지 어떻게 보면.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도장이야 이거는. 원래 이름이 나와 있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 1장기 투표라고 한 것도 그건 거야. 나는 처음에 뭔 소린지 몰랐는데 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 뭐야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대체 무슨 도장이냐 요 얘기고요. 심지어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갔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는 이게 다 인정이 됐다고 들었어 나는. 부정선거 관련된 거는 어느 당에 있든 나는 지지 안 한다고.
국힘 쪽에서 만약에 부정선거가 나오면 나도 똑같이 지지 안 해. 부정선거 관련된 거 얘기할 때는 항상 좌우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런 일에 가담되어 있다? 그러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무결할 순 없지 당연히. 무결할 순 없는데 이거는 기만이고 유린한 거 아니야 완전. 이게 그래서 이런 논쟁을 계속 할 필요도 사실 없는 거야. 선관위에서 확인만 시켜주면 돼. 우리 깨끗한 기관이다. 확인시켜주면 돼. 근데 그럴 수 없죠. 이미 들어오니까. 가족회사고 자기들 입으로 얘기했잖아. 가족회사란 거. 절대 못해. 다시 세어보니 300표의 차이가 발생했고 이는 선거인 수보다 300표가 부풀려진 수치. 민경욱 의원인데 4,460에서 4,760으로 됐다. 그리고 300표의 차이가 발생했는데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안 그래도 얘기가 좀 많더라고. 이준석도 이걸로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제 그 투표함을 열었을 때 민경욱 표가 쏟아졌다. 요때가 이제 나도 요거를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설명해 주시는 게 계시거든. 이걸 내가 한 번만 볼게요. 나도 헷갈려서 그래 이거는. 이게 앞에서 얘기한 300대랑 다른 거잖아. 똑같은 거예요. 앞에서는 300표 차이. 전후 300표 차이가 났는데 근데 정리가 제가 조금 머릿속에서 안 되는데 그러니까 선거인 수보다 300표가 더 나왔으면 네. 아무래도 만약에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만약에 했다고 이제 주장을 하시는 거니까 그 네. 민주당 쪽에 300표가 더 나와야 되잖아요. 예. 그죠? 애초에 그렇게 나왔을 거고. 그러면은 앞에서 민경우 의원님이 재검표했더니 300표 더 나온 거는 저거랑 상관없는 거죠? 이게 뭐냐면 표를 조작했다면 추가로 넣어서 조작을 한 게 아니라 전체 표를 조작을 하잖아요. 전체 표를 조작을 하다 보니까 민경욱 표에서 늘어나든 그거는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민경욱 의원 표가 늘어나도 전체 표에서 조작을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숫자를 잘못 맞춰서 민경욱 표를 300표를 더 발생시켜 버렸잖아요. 아 이게 그러면 선거 무효소송하고 기간에 다시 막 투표지 집어넣는 과정에서 민경우 그렇게 된 의원 거죠. 거 조작할 때 실수를 한 것 같다? 예, 그런 것도 그렇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이해됐습니다. 조작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민경욱 의원의 표가 이제 더 조작됐다.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거든. 중요한 거는 어디서 300표가 발생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디서든 300표가 잘못 발생됐으면 이거는 선거 자체가 잘못된 건데 여기 대법원 판례 이러한 모든 이상한 표들이 모두 유효표 처리됐대. 이런 상황에서 이게 중요한 거야. 유효표 처리가 되면 안 되는 표들이 유효표 처리됐다. 아까 전에 일장기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투표수보다 300표가 부풀려졌지만 대체로 비슷하니까 괜찮다. 요 부분인데 관외 사전투표 선거인 수보다 300표를 초과한 수치 4,760표로 집계되어 피고인의 개표 결과와 300표의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 다음에 이는 공표된 관외 사전투표 선거인의 수보다 약 300표를 초과한 수치. 그러니까 선거인 수보다 300표가 더 나왔다. 이거 자체로 이미 끝나야 되는데 판결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각이 됐다. 결국은 증거가 너무 많아 부정선거가 아니다. 위조했다면 티가 안 나게 했을 것이다. 이것도 되게 유명해요. 판결문 문장 사전투표지를 위조하였다면 굳이 이와 같은 형태로 사전투표지를 작출하여 문제의 소지를 남길 이유가 없다. 이게 요 부분이야. 요 부분. 이 부분인데 그냥 말 그대로 그거예요. 그 부정한 투표지가 나왔고 문제가 되는 거 맞는데 이게 사전투표지를 위조하였다면 굳이 이와 같은 형태로 사전투표지를 작출하여 문제의 소지를 남길 이유가 없다. 이게 나는 사실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거든. 증거가 있으면 치밀하게 감췄지 이렇게 증거가 남아있을 리가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문장을 허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대법원 판례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나 납득을 못하겠어요. 아무리 봐도. 아 이것도 재밌는 얘기죠. 부정선거를 한 범인들을 시민들이 잡아야 된다. 누가 있는지를 찾지 못하면 결국 아니라 이거야. 대법원 입장 누가 범인인지 특정하지 못했다. 그러한 사실의 행위 주체가 선거관리위원회인지 아니면 제3자인지 구분되어야 한대. 변론 종결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부정선거의 주체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성명불상의 특정인이라고만 주장했다.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존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을 하지 못했다. 이게 나는 좀 보면서 느꼈던 게 전략적으로 공소장을 잘못 쓴 건가 싶기도 할 정도로 근데 그건 그거대로 또 피해갈 것 같긴 하다. 아니 왜냐면 이거 이딴 판결을 냈으면 공소장을 제대로 썼다고 해서 이게 받아들여졌겠나 싶다 솔직히. 기각을 위한 판결로 그러니까 내 말도 그렇다고 봐요. 공소장을 아무리 잘 썼어도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 기각을 시키려고 작정을 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서는 사실 불가능하지. 이런 양심 다 터져버린 문장을 쓰는데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존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을 하지 못했다. 진짜 쓰레기 입장이다 진짜. 결론 이런 엉터리 재검표와 엉터리 판결로 여태껏 부정선거를 말하기만 하면 대법원 판결 났다라는 말로 시민들의 항의를 묵살했다. 그 시민이 항의를 하고 있어요 요즘은. 왜 이렇게 기각되는 거야 씨발. 그게 정말 재밌는 판결이에요. 결과를 바꾸는 숫자가 아니니까 부정선거 아니라는 판결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우리가 잡아낸 게 확인된 게 그 정도지 사실상 확인 못한 그 숫자까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디선가 부정한 게 나왔다면 다른 데가 다 깨끗했다고 확정할 수 있어? 결국 그러면 이것도 잡아와야 되는데 물리적 한계로 잡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쨌든 결과를 바꾸지 않는 정도의 표가 나왔다고 해도 이거는 부정선거라고 하고 다시 봐야 되는 게 무조건 맞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고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그냥 대놓고 봐주기식인 것 같아. 자기들도 잘못된
잘못된 걸 알면서 선거가 부정이면 출구조사는 왜 맞냐, 출구조사도 조작이냐, 요 얘기도 이제 좀 해볼 만한 얘기죠. 네, 출구조사도 마찬가지로 언론이 참여한 조작입니다. 그래서 언론이 부정선거라면 음모론이라고 입을 틀어막습니다. 당일 투표 결과는 국힘당 승리, 출구조사는 법적으로 당일 투표 날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구조사 결과는 당일 투표 결과를 반영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이 사전투표 결과인데, 사전투표 결과에 대해서 요게 나오잖아. 이게 나도 좀 확인을 했었던 건데 보정값이란 걸 드림인데, 그런데 출구조사를 보면 사전투표 당일투표를 모두 반영한 결과인 민주당 승리로 나온다. 출구조사는 조작으로 당일투표값을 반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일투표는 국힘당 승리였다. 이게 중요한 게 이제 여기서 사전투표를 반영하는 건데, 방송 3사 JTBC 출구조사 결과 요렇게 나왔대요. 한국의 선동 언론들은 출구조사 조작을 들키자 사전투표는 전화로 조사를 했다는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명백한 거짓이다. 총선 출구조사 예측 오차는 사전투표 전화 보정 한계 탓. 전화로 그런 조사를 했다라는 게 나오는데요. 사전투표에 대한 조사 보정값을 반영해가지고 이렇게 민주당 쪽이 승리다 요런 얘기를 하는데, 사전투표에서는 출구조사를 하지 않는다. 근데 어떻게 그 보정값이 들어갔냐라고 요거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보니까 선거 전에 그런 확인 전화를 돌리기도 한대요.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근데 나는 그게 좀 웃긴 거야. 아직 투표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했다고 해서 그걸 이제 데이터로 반영을 했을 때 잘 일치되는 결과값이 나온다면 그 전화 자체가 나는 신용이 안 가는데, 그 값을 반영해서 거의 비슷한 오차 범위 내의 데이터를 결국 도출해내서 민주당의 승리로 방송을 내보낼 수 있다는 게, 그게 사실 좀 신기한 것 같다 이 말이죠 저는. 그러니까 신뢰가 안 가. 전화로 조사했다는 그 말이. 그러니까 투표 한 날에 이제 하는 게 아니라, 한다는 게 이거야. 투표를 하고 나서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투표 전에 한대. 투표 전에 그거를 조사를 한대. 이것도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사전투표가 지금 누가 선거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전화를 하냐라고 하니까, 전화번호 이렇게 랜덤하게 도출해내는 뭐 프로그램 같은 거 있나 봐. 그런 걸 통해서 전화를 한대. 그러면 전화조사라는 거의 신용도가 더 떨어지잖아 사실. 그렇게 한대 진짜. 나 찾아보니까 랜덤으로 만들어낸 전화번호래 10,000개씩 막 추출해가지고 그걸로 조사를 한대. 그거 자체도 응답률이 낮을 텐데 그 10,000개 중에 무작위로 도출해낸 그 전화번호 안에서 이 와중에 선거 안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껴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미성년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심지어 없는 번호도 있겠지. 근데 과연 그게 그 보정값을 반영해가지고 당일날 승리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냐라는 걸 되물었을 때 나는 신뢰가 가지 않는다. 투표의 명부 요거가 있어야 되는데, 선거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는 선거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말 무한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어 솔직히 지금. 왜냐면 여론이 실제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여론조사 기관도 못 믿는 거야. MBC나 이런 데를 봐봐. 믿어지냐고. 우리가 무지성으로 안 믿는 게 아니라 MBC 같은 데가 있잖아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화를 한다는 게 구라라고 이쪽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는 투표인 명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전화했다는 게 구라다 하는데, 요거에 대한 반박으로 하는 게 번호는 10,000개씩 무작위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전화하는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거든요. 사전투표 조사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실제로 했다고 해도 문제는 이 데이터가 결과값으로 반영되기에는 너무 신용이 떨어진다는 거야. 자유민주주의의 상징인 미국마저도 2020년에 벌어진 부정선거를 여태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2024년 트럼프가 당선되고 부정선거를 척결하겠다고 나선 상태에 요거 관련해가지고 요 영상 있잖아요. 요 영상에서 관련된 설명을 좀 디테일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선관위 조사 결과나 요런 거 설명해주고 있어요. 자, 120건의 선거 무효소송에서 다 패소하지 않았냐. 선거 무효소송 결과입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재검표가 진행된 곳은 오직 5곳이었고 나머지는 표도 까보지 못하고 기각 처리됐다. 요때 민유숙이라는 대법관이 재판을 거부한 적이 있어요. 요 사람이 민유숙 대법관인데 재판을 거부했어. 민유숙 대법관 선거 무효소송 재판 거부 혐의로 피소 위기. 21년 9월 7일 기사. 그냥 안 했습니다. 요때 당시에 그렇게 됐답니다. 재검표 없이 그냥 기각. 여기 재검표 진행된 곳이 5곳인데 이 5곳에서는 전부 다 이상한 표가 나왔다. 붙은 투표지라든지 재검표가 진행된 모든 곳에서 빳빳한 투표지, 붙은 투표지 등의 위조 투표지들이 출현했고 이 모든 위조 증거들은 묵살되었다. 그 중에서 비례대표 선거 무효소송의 민유숙 대법관은 재판 시작 후 1분 만에 기각 처리를 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있었대. 기각 이유는 이 자리에서 정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결국 시민들은 민유숙을 고발했지만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언제까지 결정하겠다는 말도 할 수 없다라면서 일방적으로 재판 진행을 거부했다. 그렇다면 오늘 재판 왜 열었냐? 라는 원고 측 고영일 변호사의 질문에 민유숙 대법관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정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면서 기일을 정하지 않겠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면 재판을 마치겠다라고 했다. 미쳤다니까? 정신 나갔어. 판결문 또한 아래와 같은 엉터리로 시민들의 우롱하였습니다. 부정선거 판결문. 투표수보다 300표가 부풀려졌지만 대체로 비슷하니까 괜찮다. 투표수를 부풀려 조작했지만 괜찮다. 이거죠.
한국도 수개표를 도입해서 이미 하고 있는데 왜 수개표를 하자고 하냐. 이건 아니죠. 수검표예요. 수검표. 기계랑 손이 같이 하는 수검표인데 이것도 존나 재밌습니다. 보통 이러면 손으로도 세고 기계로도 세니까 훨씬 안전한 거 아니냐, 똑바로 세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많이 가져오시거든요. 국민들이 원하는 건 대만처럼 하는 수개표 방식인데 선관위는 전자개표기를 빼지 않고 수검표를 진행함. 전자개표기 없고 투표함 이동 없고 사전투표 없고 전자개표기를 그대로 사용. 전자개표기 전제 절대 안 뺨. 전자개표기 후 수검표. 요게 재밌어요. 훑어보는 방식이라고 된 거. 사전투표 존재. 수개표라 함은 전자개표기를 아예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만 표를 세는 것인데 선관위가 수개표를 한다고 추가한 절차입니다. 그냥 전자개표 후에 표를 손으로 훑어보는 방식이다. 요게 뭐냐면요. 보신 영상은 선관위가 전자개표 후에 추가한 절차입니다. 이게 수개표랍니다. 이게 드르륵 하는 거 있잖아. 손으로 이게 지폐 많을 때 드르륵 하는 건데 그것도 이렇게 손으로 하나씩 세잖아.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세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드르륵 하는 거야 그냥. 보시다시피 전자개표 후에 손으로 훑어보는 걸 수개표를 한다고 절차를 넣어놨습니다. 이게 대만식 수개표랍니다. 대만식 수개표는 개표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수개표를 하자는 건 전자개표기를 빼자는 건데 죽어도 안 뺍니다. 1810이 맞는데 기계가 오류가 나서 1680을 찍힐 수도 있거든요. 은행에서 1000장을 800장으로 세는 개수기를 쓰나요? 이게 이제 기계도 하고 손으로도 세니까 안전하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이렇게 세는데 이게 의미가 있냐. 요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드르륵 하는데. 선관위는 이미 165회나 압수수색을 받았다. 선관위는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기업을 했다. 유시민이 방송에서 병크를 터뜨렸기 때문에 오히려 좀 알게 된 부분이기도 해요. 선관위 압수수색 목록 중 부정선거 관련 건은 조사한 적이 없고요. 선관위는 2020년 부정선거가 제기된 이후 단 한 차례도 부정선거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선관위원장이 판사들이라 불가능하기 때문이고 손석희의 질문들이라는 곳에 나와서 거짓말이 들통난 유시민. 부정선거 선관위 압수수색 165건, 백혜련 자료엔 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것도 영상이 있어요. 그런데 야당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압수수색 목록 181건 중 단 한 건도 부정선거 관련은 없었다. 요것도 제가 퍼놨죠. 나는 부정선거가 있었다 없었다고 할 때 그 문제에 대한 증거를 나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나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부정선거가 있었다 없었다 말할 입장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대통령조차도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의혹을 갖고 개업에 상당한 이유가 됐다. 그런 걸 보면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서라도 선관위에 대한 특별감사를 국회가 하든지 감사원이 하든지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야 이게 이상한 거야? 유시민 지 혼자 존나 발작한다? 진짜? 이게 이렇게 정상적인 소리를 하는데도? 이렇게 해서 국민적 의혹을 지금 34%나 부정이 있다고 믿는 국민들이 이번에 MBC 조사에서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켜줄 필요는 있다. 그 판단을 못 하세요?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한 그거는 의장관의 60%에 속하는 사람. 선거 안 해보셨어요? 여기 봐봐. 그리고 선관위는 대통령이 무슨 압수수색도 못한다고 그랬는데 165번 지난 4년 동안 했어요. 각종 선거 부정에 관한 소송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선관위를 압수수색한 게 165번이고 그중에 90%가 윤석열 대통령 집권 기간이 2년 반 동안 일어났습니다. 라고 이제 구라를 치거든요. 그래서 나는 유시민은 뭔가 알고 있어도 구라를 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구라입니다, 구라. 이거 유시민이 했던 말이. 요렇게까지가 이제 준비된 PPT 자료가 끝이네요. 이걸 제공해주신 자무님 그리고 자모님한테 제공해주신 분께도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게 됐는데 놀랍게도 현재 보이는 칼각을 이루는 투표용지들은 모두 사람 손을 타고 개표가 완료된 중고 투표용지들입니다. 이런 과정들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벽돌같이 새것같이 빡빡할 수 있을까요? 선관위는 이에 대해서 세계 최초 형태가 복원되는 종이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접혔던 종이가 원상태로 회복하는 기능이 적용된 특수 재질을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종이가 접힌 후 원상태로 회복하는 기능이 적용된 특수 재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개변대로라면 반대로 접힌 흔적이 있는 투표지는 가짜 투표지가 돼버립니다. 왜 저건 회복 못하는 거야?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 선관위를 까봐야 된다. 이렇게까지 있는데도 선관위를 까보자는 거에 반대한다. 그냥 이준석 똥 받아먹거나 반국가 세력이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잖아 솔직히. 이렇게까지 있는데도 선관위를 까보자는 말에 동의를 안 한다고? 더 생각해줄 여지가 없어. 진짜 이준석의 말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있어요. 진짜. 저게 저 웃겼어. 그때 당시에 그 대법원 판결인가? 현미경으로 보니까 접힌 자국이 있었다 뭐 이런 개소리가 나온 적도 있었거든. 아니 접힌 자국이 있을 정도면 현미경으로 봐야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어쨌든 그건 현미경으로 봐야 될 정도로 기능을 한다는 건데 나머지 회복 못한 애들은 뭐야? 원상복구를 회복 못한 친구들은 뭔데?